안녕하세요. 존버 존 버나드입니다. 자, 여러분, 종이 약속이 물리적 현실과 만날 때 노골적인 금융 전쟁의 시작. 과연 승자는 누구일까? 이 얘기가 뭐냐? 역시나 금과 은 시장에서 서방과 이제 동양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게 CME 거래소에서 증거금을 인상을 하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누가 이기는지 힘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진짜로 이 가격에 대해서 누가 주도권을 갖는지 그게 아마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나 보면은 과연 은 가격이 지금 이렇게 이 거래소 CME 거래소에서 증거금을 인상을 해서 레버리지가 청산당하면서 은 가격이 계속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은 상하이 실물 가격으로 은 가격이 올라갈 것인가, 이걸 한 번씩 여러분들 지켜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은이 지금 종이 가격으로는 폭락할 수 있어도 이 실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물 가격과 괴리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하이랑 그다음에 런던이랑 코맥스 거래소가 가격이 다른 이유가 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거금 인상으로 이 지금 가격을 또 조작해 보려고 잡아 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금융 전쟁에서 누가 이길까, 이것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요즘 은 가격이 많이 올라서 여러 유튜버들 100만 유튜버분은 예전부터 7년 전부터 자기가 은을 투자하면서 은에 대해서 계속 팔로우업을 해왔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물론 괜찮아요. 그 은에 대해서 잘 아실 수도 있었는데 그분은 제가 봤을 때는 다 잘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100만 유튜버라도 100만 이상 되는 유튜버라도 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그냥 못하는 부분은 못한다 얘기하고 잘하는 부분은 잘한다 얘기하면 될 텐데, 굳이 다 잘하는 걸로 이렇게 하실지 하시는 건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또 환율 얘기를 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환율은 제가 봤을 때는 예측이 불가능하다면서 약간 코스피 옹호 발언을 좀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환율이, 그러니까 정상 상태에서는 제가 그것도 환율 얘기 따로 해드리겠지만, 정상 상황에서는 당연히 예측이 불가하죠. 근데 지금은 정상 상황이 아니잖아요. 경제가 아예 이렇게 찍어주잖아요. 환율 올라갈 것이다, 아예 지금 정책에서 그런 걸 찍어주는데, 굳이 이거를 예측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예측하는 게 무의미하다, 너무 예측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저는 모르겠습니다. 누구 눈치를 보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고요.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근데 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요즘 은이 많이 올라서 그러니까 100만 유튜버 대형 유튜버들도 은이랑 금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은 가격이랑 금 가격이 급등을 했다가 지금 증거금 인상 때문에 엊그제 급락을 했다가 다시 또 오늘은 또 서서히 회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그 사건이 진짜 큰가 봅니다. 여기 나와 있죠. 지금 킹콩이라는 분도 이런 트윗을 올렸는데요. 우리는 은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대한 글로벌 금융 전쟁을 목격하고 있다. 이게 금융 전쟁입니다. 서방과 동양의 서양과 동양의 금융 전쟁이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새로운 경제 질서가 구축되고 있다. 권력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1944년 브레튼 우즈 협정이나 1971년 닉슨 대통령의 근본이제 폐지와 같은 이런 규모의 엄청난 큰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지금 계속 이걸 눌러버렸죠. 증거금 인상으로 눌렀다가 올렸다 눌렀다 이렇게 폭락을 시킨 게, 이게 인위적인 조작이죠. 어떻게 보면 가격을 누르려고 또 인위적으로 이렇게 해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지금 은 가격이 완전히 미쳐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미국 동부 시간 오후 6시 20분 이 선물 시장이 개장했는데요. 20분 만에 은 가격이 6%를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인 83.75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동부 시간 오후 7시 30분경 은 가격은 최저치인 75.15달러로 하락하며 70분 만에 10%의 가치를 잃었습니다. 야, 이게 어마어마하죠. 야, 진짜 이런 금융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걸 여러분들 목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 시장에서 지금 금융 전쟁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누가 승자가 될까 정말 궁금하고요. 그래서 이런 금융 전쟁 때문에 이 보도에 따르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한 은행이 전날 밤 마진콜 요구를 충족하지 못해 은 선물 시장에서 청산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소문은 도는데 제가 어디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러니까, 큰 은행 중에 하나가 이렇게 지금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마진콜을 당하면서 뭐라고 해야죠? 청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의심되는 은행 아시는 분 계시면은 댓글로 이렇게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이런 사태까지, 이런 지금 증거금 인상 때문에 이런 청산까지도 당하는 은행이 생겼다. 그래서 70분 만에
40억 달러 상당의 은 매수 포지션이 증발하는 것을 목격했죠. 지금 급락으로 봤을 때 이걸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83.75달러에서 75.15달러까지 쭉 해서 가장 빠른 낙상이었다. 떨어지는 거였다. 그러니까 폭락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CNBC는 이미 거품 뭉개라는 이야기를 내보내고 있어요. 블룸버그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은 당신이 겁먹기를 당신이 떠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그 똑같은 시기에 상하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미국 트레이더들이 75달러의 공황 상태에 빠져 마진을 쏟아내는 동안 중국 구매자들은 90달러를 지불했습니다. 야, 90달러라니 같은 금속인데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날까? 그래서 폭락장에서 프리미엄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확대가 됐다. 이거 재밌는 지금 상황이죠. 그러니까 상하이랑 지금 뉴욕이랑 그다음에 런던이랑 이게 맞지가 않는다. 그래서 그 말을 한번 여러분들 곱씹어 보세요. 그러한 단순한 이런 괴리 이게 아니었다. 이거는 강도 사건이다. 그래서 쭉 보면 유동성 부족이 어떤 상황인지 잘 압니다. 이분 글 쓰신 분이 이렇게 안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안슬람 페레이라 이분이 트위터를 남겨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83달러에서 76달러 사이에는 매수 주문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알고리즘이 모든 물량을 싹쓸이해 갔죠.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니라 이 순간 이동한 겁니다. 그리고 75달러에 도달하는 순간 마치 크리스마스 아침처럼 실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소름 끼치는 부분입니다. 중국이 72시간 후인 1월 1일부터 은 수출을 전면 금지한다. 이거 중요하죠. 이것도 내일이나 모레 영상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출 허가증이 있어야만 수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전 세계 은 공급량의 7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맥스의 은 재고는 70%나 감소했고 런던의 은 공고는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이러한 은 부족 현상에 대해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트윗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은이 부족하니까 걱정이 되겠죠. 그래서 금과 은의 비율은 60대 1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평균은 30입니다. 그래서 금은 비율 이거 어디서 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금은 비율 이거 investing.com이나 이런 데 가면은요. 금은 비율이 있어요. 그 검색해 보시면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 되거든요. 이 차트상으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보여드릴까 고민도 되는데요. 한번 댓글 남겨주세요. 매일 금은 비율 보여주면서 읽어줘라. 그러면 한 몇 초는 네가 또 이제 시간을 끌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해서 해주신 분들은 아마 금은 비율 매일 받으려고 노력하겠고요. 그래서 역사적 평균은 30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이제 더 이렇게 은 가격이 올라야겠죠. 그래서 이를 정상화하려면 은 가격이 150달러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지금 상황을 1980년대에 갔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 헌트 형제가 진짜 은 가격에 엄청난 사건을 일으켰었죠. 그래서 헌트 일가는 서류상으로만 이익을 취하는 투기꾼이었죠. 그러니까 얘네도 종이 장난만 치는 투기꾼이었다. 그래서 지금은 산업 수요가 텅 빈 금고에 부딪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패널은 협상하지 않고 AI 칩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은을 국부펀드에 15% 할인된 가격으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는 헌트 형제처럼 이 종이 장난으로 쳐서 가격을 독점해서 투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산업적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 원자재 수요로도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지금 보면 중국은 은을 82달러에 사들이는데 당신 화면에는 72달러로 표시되네요. 그래서 같은 금속이고 같은 시각인데 말이죠. 게다가 금요일에는 수출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한쪽 가격이 진짜고 당신이 보는 가격은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승부가 난다는 얘기죠. 이 금융 전쟁에 아마도 종이랑 진짜 실물이랑 진짜랑 이제는 아마 밝혀질 것이다. 종이인지 아니면은 진짜 은이 진짜인지 실물 은이죠.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는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아르젠툼의 특이점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르젠툼이 은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로마어로 은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면 25년 은가격 급등의 본질은 뭐냐면요. 투기가 아니라 구조적 붕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은가격 폭등을 했다. 그다음에 금가격이 뭐 급등을 했다.
어떤 유튜버들도 다 이게 급등을 했으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가지니까 다뤄주기는 하겠지만 지금 이 큰 메커니즘은 얘기해주는 유튜버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브릭스 얘기해드리고 중국이 뜨고 있다. 그래서 저보고 뭐 중국인이냐, 너 중국몽이냐, 조선족이냐 막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도 굽히지 않고 아니다. 이제 동방의 시대가 다극화의 시대가 오고 있다. 그 정점에서는 이제 중국의 테크 주식들이 올라갈 것이고 그다음에 중국의 기술 산업들이 많이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맨날 조선족이라고 들었어요. 제가 중국 뭐 주식이나 이런 거 분석해드리면서 그리고 중국 ETF 해드리면서. 근데 중요한 건 그 시대로 계속 가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 이제는 패권이 변하고 있습니다. 달러 패권에서 이제는 다극화 패권으로 넘어오면서 이 기축통화의 과도기가 올 것 같다. 그 과도기 사이에서 가장 각광을 받는 자산이 뭐가 될까? 바로 금과 은이다. 그래서 금과 은의 시대가 이제 뭐 26년부터는 더 이제 부각될 것 같고요. 이제 거기에 26년에 계속 금과 은이 오르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뭐 비트코인 유튜버들도 많이 나온 것처럼 금과 은을 해주는 유튜버들도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겁니다. 기존에 이렇게 잘 해주시는 분들 말고도 막 새로 생길 겁니다. 아니면 비트코인 하다가 금과 은으로 갈아타는 유튜버들도 많이 생길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유튜버들, 대형 유튜버들도 금과 은을 많이 달아주는 유튜버들이 아마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미리 보고 움직여야지. 존 버나드처럼 그래도 뭐 저보다 더 미리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저도 미리 본 거라고 인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미리 보고 움직여야 됩니다. 메이저가 되기 전에. 그리고 은 가격은 제가 이렇게 급등하기 전에 이렇게 뭐 100만 유튜버든 뭐 몇십만 유튜버가 은 가격 이렇게 달아주기 전에 그 수 몇 달 전 뭐 올해 초부터도 은이 진짜 뜰 것이다. 은이 한 번 뜨면 엄청나게 오른다. 그 얘기 여러분들 매번 말씀드렸죠. 그거는 왜 그러냐? 화폐 이 제도가 너무 많이 이렇게 팽창을 해버렸고 이 기축통화의 이 생애 주기라고 하죠. 이게 거의 끝을 바란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생로병사처럼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면서 이 통화의 이게 탄력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이 기축통화의 시스템에서 이것도 설명하면 너무 긴데 그냥 기축통화에서 양털깎기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면 이 지금 탄력성이 부족해지고 생명력을 잃게 되거든요. 그걸 또 유지하려고 하면요 여러 가지 변수를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요즘 보면 그 변수까지도 이제 점점 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축통화의 이런 세력들이 점점 지고 있고 다극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옛날이랑은 지금 다르다. 1980년대 헌트 형제 사태랑 이게 다른 이유가 지금은 이제는 원자재 수요도 있고 당연히 원자재 수요 뭐 5년간 누적된 공급 부족의 이런 수요도 있고요. 중국의 지정학적 결정 이제 수출 통제를 하면서 중국도 이제 은을 허가제로 바꾸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극화가 점점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중국의 은 수출 허가제는 글로벌 가격 결정 구조를 붕괴시킨다. 이제 다극화 시대가 점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릭스가 이제 예전에는 뭐 브릭스를 뭐라고 해야죠? 약간 조금 떨어지는 집단들, 약간 변두리 이런 쪽으로 치부했지만 지금은 G7이 완전 완벽하게 무너지고 있죠. 미국 말고는 지금 일본, 유럽 이런 데가 다 경제가 날아가고 있고 무너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앞으로는 여러분들 어디가 뜰 것 같으세요? 자원과 인구와 뭐 이런 거 절반 이상을 다 지금 갖고 있는 브릭스가 뜰까요? 아니면은 G7이 뜰까요? 여러분들 한 번씩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다극화 시대가 오고 있고 트럼프도 그걸 인정하면서 국가 전략도 지금 바꾸고 있잖아요. 국방 전략도 바꾸고 있고 그런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변화를 제가 영상에서 많이 달아드리니까요. 제 영상 여러 가지 다 한번 봐주세요. 지금 중국이 또 대만 훈련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만 침공을 과연 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대만 사태에 대해서. 그리고 일본이랑 어떤 갈등을 빚고 있는가 그런 얘기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너무 재밌거든요. 그래서 40년간 작동하던 런던 뉴욕에서 이제는 상하이 차익거래, 그러니까 런던 뉴욕 상하이 차익거래가 이 메커니즘이 사실상 이제 끊어질 것이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끊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서구의 가격과 중국의 실물 가격이 이제는 분리될 것이다. 왜냐? 허가제로 하니까 이제 상하이에서 바로바로 런던과 뉴욕이 사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은은 2025년에만 169% 상승을 했다. 그래서 29달러에서 78달러까지 늘어났고요. 그래서 45년 만에 최대 연간 상승폭이고요. 가격 급등은 수학적으로 불가피한 결과였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의 이제는 붕괴다. 그래서 은 시장이 5년 연속 공급 부족이다. 21년에서 25년 누적 공급 부족이 약 8억 2천만 온스가 부족하다고 하고요. 이는 전 세계 연간 생산량의 1년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은 ETF의 보유량 규모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다음에
부족분은 되돌릴 수 없는 산업으로 소비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태양광 패널, 그다음에 전기차, AI 전자부품 이거 이제는 되돌릴 수 없죠. 무조건 써야죠. 그다음에 재활용 재고가 복귀가 불가능하고요. 가격대기 물량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타이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은 공급이 부족하면서 급등을 지금 하고 있고, 전 세계 은의 75%가 이게 중요하죠. 구리나 마연의 채굴의 부산물이다. 그래서 광산 투자 결정은 은 가격이 아니라 구리 아연 가격에 의해 결정이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 가격이 올라도 공급은 거의 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부산물로 75%를 해버리니까 순수 은 광산은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드라마틱하게 수요가 증가했다고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를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죠. 이거 매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순수 은 광산도 한계에 봉착했다. 그래서 멕시코, 페루 은광은 노후화됐고요. 광석 품위가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규 은광 개발은 7년에서 15년 소요가 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5억에서 10억 달러가 필요하다. 그리고 향후 10년 내에 의미 있는 신규 공급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쇼티지가 발생하면, 부족이 발생하면 가격은 진짜 천정부지로 뛸 수 있다는 거를 여기에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수요 구조의 질적 변화를 보자면은요, 은 수요는 지금 59%가 이제 25년에는 산업 수요가 됐다고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1980년대 35%, 그다음에 1940년대 죄송합니다. 1980년대 35%, 2011년 때 40%, 2025년에 60%까지 올라버렸다. 그래서 태양광 은수요의 태양광이 지금 은수요의 핵심 엔진이다. 가격 변동과 무관하게 설치는 계속되고 있고요. 태양광 패널은 협상하지 않고 AI 칩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수요가 너무 많이 몰려 있어서 계속 은을 받아야 된다. 은을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최종 결론은 은은 화폐 플러스 산업이라는 이중 속성 때문에 새로운 자원 민족주의의 첫 희생양. 그래서 자유시장 상품에서 전략 자산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고요. 가격은 더 이상 종이 시장에서만 결정되지 않는다. 이제는 눌 자체가 점점 은 시장에서 바뀌고 있다. 이제 실물이 이제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를 계속 시장은 경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실버 시장, 은 시장의 숨겨진 진실을 보자면은요, 자, 아까 말씀드린 12월 29일 은 가격이 5% 폭락하는 동안 상하이는 82달러에서 계속해서 은을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8달러의 보험료 차이는 폭락장에서 더욱 커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변동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구식 가격 발견의 메커니즘의 종말입니다. 그래서 블룸버그가 여러분에게 말해주지 않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CME는 증거금을 25,000달러로 인상했다. 이는 17일 만에 두 번째 인상이다. 맞죠? 인상을 했었죠. 저번에 17일 전에도. 그래서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자들이 휴일 유동성 증가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매도에 나서고 있다. 고전적인 전략으로는 1980년 헌트 형제, 2011년 9일 동안 5번의 이 증거금 인상.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고장났다. 왜냐? 상하이는 뉴욕과 함께 붕괴하지 않았다. 그래서 중국 공장들이 납품 가능한 금속에 대해 글로벌 기준치보다 11%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종이 약속이 아닌 실물 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숨기고 있는 숫자들 있잖아요. 코맥스 재고의 60%가 4일 만에 판매 완료. 12월 달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21년 이후에 누적 지금 8억 2천만 온스 부족. 그다음에 10월 임대 34.9%를 역대 임대료가 이렇게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전 세계 은 정제량이 60에서 70%를 중국에서 장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26년 1월 1일부터 중국 상무부 공고 제68호가 발효됩니다. 이게 중국은 은 수출에 대한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생산량의 기준은 80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업체는 제외가 된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12월 26일에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좋지 않습니다. 은은 많은 산업의 공정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테슬라, 스페이스X 그리고 XAI를 이끄는 당신의 이 공급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제가 따로 영상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겪고 있는 이제 은 부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찍을 컨텐츠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면요, 미친 듯이 진짜 하루에 3개 4개 찍을까도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요, 좋아요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상하이 프리미엄은 3월 1일까지 지금 5달러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 쭉 해서 뭐 이분도 뭐 틀렸다고 하는 건데, 이 글쓴이도
경우 모든 것에 대해서 틀렸다는 뜻이다. 그래서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종이화폐 가격 억제의 종말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알고리즘 때문에 코맥스 거래소가 마비됐다. 상하이 측은 화면에 뭐라고 써있든 상관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금속이다, 실물이다, 이거를 말했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시장은 약속을 거래하고 다른 시장은 현실을 거래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는 현실이 실물이 승리하겠죠. 당연히 실제로 만지고 있는 게 진짜니까. 종이로 거래되는 가격은 왜곡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갖고 있는 가격이 진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요, 이 은 전쟁이 지금 여러 군데 미국과 중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자, 미국이 지금 베네수엘라 공습과 중국행 유조선 납포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이 핵심 천연 자원을 접근, 이거를 제한하여 중국의 발전과 기술 진보를 늦추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은 이 전략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전기차 산업, 태양광 제조, 그다음에 로봇공학, 국방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자원입니다. 그래서 은이 없으면은요, 자동차, 태양광 패널, 로봇은 물론 미사일까지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이유로 26년 1월 1일부터 은 수출 통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전기차 한 대에 지금 1억 온스의 은이 지금 사용되는 반면 로켓에는 약 500온스의 1온스, 죄송해요, 1억 온스가 아니고 1온스, 그다음에 로켓에는 500온스의 지금 은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미 은을 핵심 관물로 지정했으며 그 이후 삼성과 같은 생산 업체들은 전통적인 시장을 거치지 않고 광산에서 직접 은을 확보하는 방식을 채택해 왔습니다. 야, 진짜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종이 위주의 게임은 끝났습니다. 실물은은 더 이상 찍어낼 수 없습니다. 이는 50년간 지속된 은 가격 억압의 종식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화폐로서의 금속이 권력의 근간을 이루는 진정한 다극화된 세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광물과 자원에 대한 통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지정학적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그 변화가 확연히 드러났다. 그래서 중국이 가격을 결정하고 런던 시장과 이 코백스 증권거래소가 그 뒤를 따른다. 그런데 이제 증거금 인상까지 해서 이런 전쟁을 벌였죠. 그래서 정말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금과 은이 급등을 하면서 이제 시총 1, 2위가 금과 은이 되고 3위가 엔비디아가 됐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런 인터뷰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금에 관해서 이렇게 인플루언서들이 별로 없는데 해외 가면 특히나 미국이나 뭐 이런 영어권 국가들 있잖아요. 거기에는 인플루언서들이 많아요. 유튜버들도 많고 금과 은에 대해서 다뤄드리면서 이 기축통화 패권 이거의 이 핵심 메커니즘 뭐 이런 거 설명해주는 유튜버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국내에는 이런 게 설명을 잘 안 해주니까 다들 몰라요. 금 가격, 은 가격이 왜 올라가는지도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안 해줍니다. 근데 뭐 그게 다들 예상이긴 하지만 그런 변화가 오고 있어서 그런 걸 제가 한 번씩 리뷰를 해서 다른 거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나와서 인터뷰나 이 외국 이런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이 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나와 있죠. 달러는 이제 뭐 제멋대로인 종이화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설적인 경제학자 아서 래퍼가 이 명목화폐 시스템이 항상 실패하는 이유와 그 다음에 미국이 완전한 통화 시스템 개편 전에 달러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거 좀 얘기하는 거 봤을 때 진짜 기축통화,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과 이런 걸로 기축통화의 명목을 유지하려고 지금 하고 있지만 그게 과연 잘 될까 저는 조금 의문이고요. 그 다음에 은이 지금 코맥스의 허세를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실물 은에 대한 수요는 한때 코맥스를 막을 수 없었던 종이시장의 공매도보다 강하게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런데 증거금 또 인상을 하면서 또 싸움이 붙었죠. 그래서 이게 정말 재밌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트레이더인 프랜시스 헌트도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유튜버 많아요. 진짜 이런 거 보면 진짜 얘기해 주는 사람 엄청 많거든요. 지금 보면 왜 지금 위기에는 단순한 조정이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현재 금융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일반적인 경기순환이나 자산 가격 변동성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문제의 본질은 가격이 아니라 화폐의 신뢰이다. 그래서 금과 은 가격 상승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사우나 온도를 알려주는 온도계와 같으며 실제 문제는 사우나 안에 과도한 열, 그러니까 부채, 피아트의 팽창,
통화량의 팽창 이런 거를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느리게 시작해서 갑자기 가속되는 붕괴 곡선. 그러니까 해밍웨이의 파상 곡선처럼 시스템은 천천히 시작해 어느 순간 빠르게 무너진다. 지금은 바로 그 가속 구간의 진입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금과 은 가격이 엄청나게 오를 수 있다는 얘기죠. 이분이 이 목표가를 얘기해 줬거든요. 그거는 제가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자, 궁금증이 좀 있어야죠. 그래서 통화와 화폐가 분리된다. 그래서 금은 화폐이고 나머지는 통화다. 그래서 통화는 신뢰가 무너지면 기능을 상실하지만 화폐는 신뢰 붕괴 국면에서 오히려 진실을 드러내는 지표가 된다. 금은 진실을 드러내는 지표입니다. 화폐, 달러는 이제는 신뢰가 붕괴해버리면은요 그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유념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이의 약속은 역시나 물리적 현실과 만날 때 결국 그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종이의 약속은 허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걸 뭐 경제 사태가 안 터지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런 사태가 터지면은 실물을 들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승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사고가 났을 때는 안전벨트를 맨 사람이 결국엔 안전하잖아요. 근데 뭐 사고 나기 전에 안전벨트 매나 안전벨트 매지 않나 뭐 자동차 사고가 안 나면 뭐 그대로잖아요. 서로 그러잖아요. 그럼 안전벨트가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사고를 염두에 두시고 안전벨트를 매듯이 실물을 왜 갖고 있냐? 사고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헌트가 얘기한 것처럼 여기 나와 있죠. 은 가격이 지금 1년 수익률 가져왔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보면은요. 149% ETF거든요. SLB 그다음에 GLD가 66%, 금 가격이 66% 올랐습니다. 그런데 S&P 500이 16% 올랐고요. 나스닥 100이 20% 올랐고 엔비디아가 30% 올랐습니다. 36%. 그래서 AI, 빅테크 뭐 잘 나간다 이렇게 계속 우리 뭐 월가의 뭐 어디 브리핑 월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 우리나라 유튜버들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조용히 가장 많이 오른 거는 금과 은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상품이 많지도 않고 여기에서 이렇게 다뤄주는 사람들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변화를 지금도 뭐 요새 좀 은 가격이 많이 올라서 느끼고 있으시겠지만 앞으로 이제 점점 더 이제 은이랑 금이 더 올라간다고 하면요 더더욱 많아질 겁니다. 저는 그 시대가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도 은이랑 금에 대해서 예전보다 저도 주식이랑 ETF를 많이 달아주던 유튜버였는데요. 금이랑 은에 대해서 이것도 경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이 변화가 오고 있으니까 많이 달아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26년도 이제 골드바 실물 투자를 계속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지금 골드바도 이렇게 모아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버바도 모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26년 은 실물 투자 제가 6월달에 이렇게 지금 실버바 있잖아요. 한국금거래소 실버바 1kg짜리를 200만 원 정도에 샀는데요. 지금 한국금거래소 실버바가요 479만 원입니다. 이렇게 올랐습니다. 6개월 만에 거의 2배 넘게 올랐죠. 앞으로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여러분들 이거 실버바는요 처음에 살 때 부가세 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죠. 그러니까 실물 투자가 중요한 게 차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해서 만약에 장기 수익이 높으면요 그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다. 그러니까 실물 투자가 그래서 좋거든요. 특히나 은은 더 좋습니다. 왜냐 금은 이 KRX 시장이 있기 때문에 실물 투자가 좀 그래도 좋긴 하지만 살짝 이 세금 측면에서 그냥 세밀하게 따지라고 하면 KRX 투자가 좋거든요. 그래도 저는 금도 실물로 모아가는 게 여러분들에게 좋다고 말씀드리는데요. 근데 은은 진짜 확실히 실물로 투자하는 게 나중에 장기로 투자했을 때 차익에서 이제 세금이 없기 때문에 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제 영상 제품 보기란 왼쪽 하단에 있거든요. 이거 클릭해 주시면은 옆에 이렇게 링크 뜹니다. 링크 들어가셔서 뭐 구매하실 분들은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뭐 다른 거 사주셔도 쿠팡 링크거든요. 도움이 되니까 많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 종이의 약속은 물리적 현실과 만날 때 결국 이거는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지금 노골적인 금융전쟁이 시작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금과 은이 아마 승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